자, 이제 우리 강의 노트의 127페이지입니다. 자, 127페이지인데요. 일단은 이제 이렇게 해보자고 이제. 자, 다시 해보자고요. 맨 먼저 저당 유동화에서 첫 번째 누가 있냐? 차입자가 있고, 그 다음에 1차 대출기간이 있고, 그 다음에 2차 대출기간, 마지막에 투자자라는 게 있어요. 투자자. 이렇게 해서 저당 설정되어지면요.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예. 2차도 결국은 투자자한테 뭡니까? 채권 등을 발행합니다. 그죠? 발행하면은 했는 게 이게 저당 유동화예요. 자, 이때 보니까 중요한 건 아까 설명했듯이, 금융기관이라는 용어 쓰면 곧 이게 몇 차입니까? 1차 대출기간 같은 말이죠. 금융기관. 2차 대신 때에 따르면 유동화 중개기관이라 쓴답니다. 이렇게 좀 아시고요. 자, 그런데 이때 보면 채권을 발행한 채권 발행이 크게 세 개 있다. 그죠? 3개 있는데, 자, 제일 먼저 보니까 MBS가 있고요. 그 다음에 CMBS가 있어요. 그 다음에 ABS가 있고, 그 다음에 좀 조심할 건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이거 이외 한 개 채권을 더 발행합니다. SLBS라는 게 있어요. 요 4개를 발행합니다. 자, 일단 그런데요. 자, 다시 해볼게요. 이 말입니다. MBS가 원래 이 말 약자죠. 그죠? 그래서 이런 말에 대한 약자인데요. 마찬가지요. 저기 있는 CMBS도 뭐 있으면 C가 뭐죠? 상업이란 말 쓰는 거죠. 커머셜. 모기지, 백키드, 그 다음에 시큐리티입니다. ABS는 뭡니까? A가 그죠? 어셋이란 용어 쓰겠다. 그죠? BS를 쓴다고요. S가 뭡니까? 그 말이죠. SLBS. 학자금 융자 대출 채권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알고 있듯이 BS란 말은 B란 건 되돌려 받는다 이 말 아닙니까? S란 뭐 정권들이고요. 그러니까 우리 종이 쪽지가 있는데 반드시 약속 안 날지 원금과 이자 보장 되돌려 받는 것. 즉 이게 뭐야? 다른 말 채권. 근데 문제는 이런 걸 가지고 학자들마다 쓰고 있는 용어상 다 틀린 용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어떤 분은 보니까 이걸 가지고 다른 말로 담보부 정권, 어떤 분은 담보부 채권, 어떤 분은 뭐 있으면 담보채권이란 용어를 쓰는 분도 분명히 있더라 이겁니다. 자, 이때 보니까요. 이 MBS는 결국 앞에 하우징이란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 주택담보부 정권, 주택담보부 채권, 주택담보채권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커머셜 이게 상업부죠? 이 말은 그건 CMBS는 뭐 있습니까? 상업담보부 정권, 상업담보부 채권, 상업담보채권이에요. 그 다음에 어셋은 자산, 그죠? 그래서 자산담보부 정권 등등 쓴다는 거예요. 물론 이건 좀 특이한 거예요. 이건 좀 특이한데 별도로 보시는데 이건 뭐 뒤에 나중에 할 거고요. 자, 문제는 이겁니다. 현재 보니까 이러한 채권이 이런 제목이 왜 나왔을까 하는 거예요. 간단히 보면 이거 아닙니까? 자, 보세요. MBS란 건 결국 뭡니까? 우리말로 번역하면 주택담보채권이지. 그럼 결국은 담보 잡힌 게 뭐라고? 저당 잡힌 주택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 아닙니까? 내가 현재 집을 살 목적으로 은행 저당 설정되었어. 주택이. 넘어와서 채권 발행된 경우 곧 이게 MBS예요. 다시 저기 있는 CMBS란 말은 상업담보채권이지. 그러니까 우리 학원 건물 현재 상업용 건물이에요. 요걸 사기 위해서 결국 내가 저당 설정했단 말이에요. 설정된 물건이 뭡니까? 상업이지. 그죠? 사무실 상사 같은 거. 그래서 이런 게 저당 잡힌 게 채권 발행된 경우 이게 다른 말로 CMBS예요. 같은 맥락이지만 ABS는 결국 담보가 뭐예요? 자산. 즉
돈의 가치가 있는 거. 가장 대표적인 게 이 뭡니까? 자동차 할부 같은 게 있죠? 카드 할부가 있습니다. 이런 자산이 있는 게 이 채권 잡혀 저당 잡힌 게 채권 발행된 게 뭐냐? 곧 이게 다른 말로 자산담보부 채권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걸 먼저 아시라 이겁니다. 가끔 시험 나오는데 담보가 뭐냐 따라 채권 제목이 달라지는 거지. 그러니까 MBS는 담보가 뭡니까? 주택 아닙니까? 그 다음에 CMBS는 담보가 뭐예요? 상업이고, 그 다음에 ABS는요, 담보가 자산이죠. 그러면 SL은 결국 학생들한테 돈 빌려준 거지. 그러니까 담보가 뭐예요? 학자금 융자 대출 담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얘는 학자금 융자 대출 가지고 학자금 융자 대출 가지고 돈을 빌려간 걸 가지고 채권 발행된 게 어디게? SLBS라고요. 자, 그러면 이때 이걸 어떻게 시험 내는 거? 이렇게 시험 내거든요. 자, 잠시 문제 가볼게. 자, 문제에서 제일 먼저 46번에 1번부터 먼저 1번. 자, 46번 1번 보니까요. 거기 있는 현재 1번의 기초가 뭐라고? 자산이니까 이게 뭐라고? ABS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초가 뭐냐에 따라 보면 제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좀 기억하시라고요. 아마 그러면 쉽게 그 문제 풀 수 있을 거예요. 같은 맥락, 자, 이걸 좀 더 확대하면요. 이럴 때, 이게 어디 있지? 자, 한 번 더요. 예, 43번에 1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뭐 있습니까? 현재 한국도 뭐 있습니까? ABS를 갖다 시행하고 있다는 것만 좀 아시고요. 중요한 게 돼 있는데 어디 안 보이네. 일단 그건 나중에 보겠습니다. 자, 저기 있네. 25번에 3번 갑니다. 25번에 3번. 그러니까 지금 되고 있는 기초가 자산이 뭐냐? 지금 묻는 자산이. 물었을 때 뭐 있으면 보니까, 예, 자산 유동화 될 수 있는 자산으로서 채권이나 부동산, 기타 이런 지상권, 권리가 있는 걸 곧 이게 자산이 되어지는. 즉, 이 말은 돈의 가치가 있는 건 좀 뭐 있으면 자산이 되어지는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서. 자, 그러면 결국은 그 세 개를 딱 정리하면 이 말 아닙니까? 결국 이거 묻는 겁니다. 자산이 누구냐 따라, 기초가 누구냐 따라 지금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주택이 기초면 MBS, 그 다음에 상업의 기초 뭐 있습니까? CMBS, 자산의 기초면 ABS. 이런 건 충분히 시험 낼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자, 그 중에 특히 이제 조심할 게 뭐가 중요하냐? MBS와 관련돼 있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 있죠? 먼저 이거부터 하셔야겠네. 이 모든 건 현재 한국에서 시행을 하고 있으면 전부 다 하고 있어, 이거 전부 다. 자, 그 중에 특히 이제 MBS와 관련된 건데, 이건 이미 이제 공부하면 좀 정리하셔야 돼요. 하는데, 권리와 위험 자체가 발행자한테 있느냐, 아니면 뭐 있습니까? 투자자한테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투자자. 그래서 특히 보니까 MBB란 것은 모든 권리, 모든 책임 누가 집니까? 발행자죠. 그래서 우리 나중에 하겠지만 어쨌든 MBS 딱 나오는 순간 투자자한테 뭐가 넘어간다 쓰는 순간 다 틀린 거예요. 몽땅 다 전부 다 발행자 갖고 있습니다. 반대 거꾸로 MPTS는 몽땅 다 누가 갖고 있습니까? 투자자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 짬뽕한 게 있죠. 그죠? M, P, T 다 뭐요? B가 들어있죠. 요걸 좀 더 수정 반응이 뭡니까? 이게 CMO가 되어진다. 이렇게 가셔야 돼요. 이 말은 결국 이건 둘 다 짬뽕했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말은 위험이 서로 분산되는데 그 중에 특히 뭐 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유권, 소유권 같은 말이 저당권. 이 저당권은 반드시 요 두 개는 항상 발행자한테 있을 것이고 반대 거꾸로 뭐 있습니까? 원리금 뭐 있으면 수취권. 그러니까 원리금 수취권과 있죠. 그 다음에 조기 상환 위험은 반드시 이건 투자자한테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 결론을 좀 쭉 내려보면요. 이런 겁니다. MPT에서만이 갖고 있는 특징이 3개 있어요. MPT에서는 미리 말씀드리면 뒤에 S가 붙은 이거 좀 지분이에요, 지분. 그래서 현재 이건 지분형 MBS로서 특히 뭐 있으면 얘만 현재 콜 방어가 안 되죠. 콜 방어가 안 된다 이겁니다. 같은 말이 뭐냐? 자산 크기 변화 없다. 그러니까 자산 크기 변화 없다. 이 말 같은 말이 뭐냐? 결국은 초과 담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있죠. MBB만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MBB. MBB는 끝에 100본드. 본드란 말은 뭐냐? 현재 채권형 MBS가 되어진다 생각하시라고요. 그와 동시에 항상 채권 발행할 때 항상 뭐 있습니까? 자신의 뭐 있습니까? 신용으로 채권 발행하면 전부 다 MBB가 된다 생각하시라고. 그러면서 조금 이따 제가 이제 CMO만이 갖고 있는 특징을 2개 정도 할 겁니다. 자, 일단 실제로 보니까 요 전체를 같이 묶어서 보시라 이렇게. 묶어서 보시면 전체가 한 번에 딱 나오게 돼 있어요. 만들어져 돼 있다고. 네, 그런 걸 먼저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있죠. MBB, MPTS, MPTB, CMO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앞에 보니 우리 제가 이거 한 적이 있죠. 저당 유동 흐름에서 제일 먼저 뭐 있습니까? 차입자가 있고, 그 다음 누가 있습니까? 1차 대출기간 2차가 있는데 어쨌든 채권 발행은 누가 발행합니까? 1, 2차 둘 하고 있죠. 그래서 1, 2차 대신 제가 다른 말로 발행기간이라는 용어를 쓰겠습니다. 마지막에 투자자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현재 차입자한테 돈을 빌려줄 때 저당 설정하고 돈을 빌려주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 가지고 다른 말로 저당권액, 그러니까 빌려간 금액이요. 자, 이걸 가지고 이제 발행기관들은 채권 발행하죠. 발행된 금액을 채권액이라는 용어를 쓴답니다. 뭐 제일 먼저 보니까 MBB란 것은 자, 이런 거요. 현재 보니까 은행들이 현재 돈을 빌려준 금액이 1,000억이라는 돈을 빌려주었어요. 이걸 담보로 해서 현재 1,000억이라는 채권을 발행했다 가정하자고. 이때 항상 이 채권은 중요한 건 예입장이 중요해요. 예입장이. 투자자가 채권을 샀으면 약속한 날짜에 원금과 이자가 보장될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요. 자, 그러면 이 말 아닙니까? 현재 보니까 발행기관들은요, 돈을 빌려주는데 얘가 돈을 갚지 않더라도 반드시 얘는 뭐 있습니까? 채권 샀던 얘한테 약속한 날짜에 원금과 이자를 꼭 지급한다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면 이 말은 얘가 채권 살 때 얘를 보고 삽니까? 얘 보고 삽니까? 발행기관이지. 그죠? 얘는 관계없는 거 아니야. 얘가 돈 띠보고 도망가든 관계없지 않습니까? 무조건 갚아주니까. 그럼 결국은 발행기관이 얼마나 신용이 좋냐에 따라서 이 채권의 부분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저와 같이 MBB는 뭐 있습니까? 예, 자신의 신용은 발행기관의 신용에 따라 결국은 채권을 발행한다 말 뜻이 그거라고. 자, 그런데 이때 현재 보니까 이런 원금과 이자에 대한 위험은 얘가 책임지는 거죠. 이 말은 결국 뭐 있어요? 모든 위험은 누가 책임집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모든 권리, 모든 위험, 모든 책임은 전부 다 뭐 있습니까? 발행기관이지 절대 그 말 대신 투자자 말 쓰지 마라 이겁니다. 이건 아셔야 돼. 자, 두 번째 MPTS는 뭐 있습니까? MPTS는 똑같이 1,000억이란 저당을 설정하고 뭐 있습니까? 1,000억이란 이 채권 발행했는데 MPT, 이 P가 뭐냐? 패스에 패스. 그냥 통과시키는 말뜻이. 이 통과란 말뜻이 뭐냐? 이 말 아닙니까? 네가 갚는 금액까지만 갚아주고 갚지 못하면 안 갚는다는 말뜻이. 표현 자체가. 그냥 단지 얘는 넘겨줄 수 있는 중간 다리에 그만하고 있다고. 그럼 결과 뭐 있습니까? 얘는 때에 따라 손해볼 수 있고 이익 볼 수 있지. 그죠? 그러면 결국은 뭐가 중요한 거면 여기 있는 투자자가 채권 살 때 보니까 얘 신용이 중요한 거야? 아니면 차입자 신용이 중요한 거예요? 차입자지 이제. 그죠? 그래서 결국은 뭐 있으면 얘가 보니까 얘를 거치지 않고 얘가 담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입자 시중을 보니까 결국은 얘는 때에 따라서 손해볼 수도 있고 이익 볼 수 있으니까 결국은 모든 책임, 모든 위험은 투자자가 책임질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절대 MPT에서는요, 발행자가 어떤 걸 가지고 있다 쓰는 순간 다 틀린 거예요. 그래 하시라고, 편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마지막 요 두 개 짬뽕한 게 누구냐? 이게 다른 말로 MPT 같은 말이지? 요 말 B를 합친 거예요, 이게. 얘는 보니까 어떻게 하냐? 좋다. 네가 돈 갚지 못하면 나는 얘 입장에 나는 뭐 적어도 뭐 있습니까? 원금은 갚아주겠다. 그렇지만 이자까지는 내가 책임 못 지겠다. 위험이 너무 크니까.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게 이게 다른 말로 MPTB예요, 이게. 근데 MPTB는 가만 보니 뭐 있으면 원금에 대한 위험은 반드시 얘가 책임지는 거지. 이자는 얘가 책임진다고. 그래서 원금 같은 말이 뭐냐? 저당권 소유권이에요, 이게. 그래서 저당권 소유권 결국은 발행자한테 있는 거예요. 이자에 대한 위험 같은 말이 뭐냐? 저기 있는 원리금 수취권 또는 조기 상환 위험이라고. 이런 건 결국은 투자자한테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라고. 그래서 이제 보시면 나머지 내용을 쭉 보시고, 자, 마지막 제가 할 게 뭐냐? 이제 CMR 할 겁니다. 자, CM 할 건데, 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MBB하고 MPTS하고 있죠. 그 다음에 MPTB 요 세 개하고 있죠. CM을 서로 분리해서 공부하셔야 돼요. 이렇게 분리하시면 CM하고 뭔가 금방 알 수 있어. 자, 일단 현재 보니까 맨 처음에 저당 유동화에서 차입자가 있고 그 다음에 발행기한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 마지막 뭐 있습니까? 여기 있는 투자자가 있어요. 여기서 뭐 있으면 저당 설정하죠? 요 채권 발행하죠? 그죠? 자, 이때 보니까 이런 겁니다. 국민은행에 보니까요. 발행자, 은행들을 보니까 차입자한테 빌려준 것 중에 저당권, 이런 저당권이 있습니다. 30억이란 돈을 빌려가서 얘가 30년 동안 돈을 빌려갔는데 조건상 매년마다 원금 이자 갚는 그런 조건으로 돈을 빌려간 게 있어. 근데 국민은행 전체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빌려간 게 딱 한 개만 있지 않고 여러 개 있어. 비슷한 게. 그래서 거의 대충 몇 개 있냐 보니까 한 10개 정도, 100개 정도 응? 저당 잡힌 게 있대. 이걸 전체 합치면 뭐 있습니까? 네, 3천억이 될 가능성이 그죠? 자, 이런 걸 뭐랍니까? 저당을 묶은 거지. 묶었다 풀. 그래서 저당 풀입니다. 혹시 저당 풀 개념 나오거든. 성격이 유사한 저당을 풀. 묶었다 말 뜻이고요. 그냥 한마디 그냥 들어봤다 생각하시 혹시 시험 나오던 풀은 그런 개념에 묶음. 그러니까 이번에 저당 풀은 저당을 묶었다. 어떤 저당이냐? 성격이 비슷한 거. 그러니까 30억 빌려간 걸 30년 동안 저당 잡힌 이런 비슷한 거 묶은 거 전부 다. 자, 요걸 가지고 이제 채권 발행해야 되지. 할 때 뭐 있으면 어떻게 하냐? 자, 이렇게 합니다. 채권 발행할 때 얘도 뭐 있습니까? 30억짜리 채권을 가지고, 저당권을 가지고 채권 발행하는데, 이런 참고로 있죠? 이건 아셔야 돼. 어차피 채권은 뭐 있습니까? 여기 있는 차입자 이 돈을 갚아야만 갚아주는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은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저당 상환 기간보다 짧은 채권을 발행 못한다고. 이론상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얘가 갚아야 갚아주니까. 그죠? 그러니까 최소한 뭐 있으면 얘보다 더 같든지 얘보다 길어야 돼. 짧은 거 발행할 수가 없어, 논리가. 그래서 일단 30억짜리 이런 채권을 발행합니다. 하는데 금액이 너무 크다 보니까 여러 개 채권을 쪼갠다는 거예요. 쪼개는데 A 채권, B 채권, C 채권, D 채권, E 채권이 있습니다. 각 채권마다 4억짜리 5억, 6억, 7억, 8억 전체가 뭐 있습니까? 30억이 됩니다. 각각 있는 채권을 총 100개씩을 발행합니다. 100개씩 이렇게 하면 전체가 3천이 되게 돼 있어요. 아까 이거 한 적 있지? 한 개의 저당을 가지고 여러 개 채권 발행할 수가 있다 있어. 말뜻이 그라고.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요 세 개는 전부 다 뭐 있습니까? 비록 채권 발행 금액은 달라질지언정 만기는 전부 다 여기 31년 할게. 똑같이 31년이야. 몽땅 다. 네? 그러면서 뭐 있습니까? 금리가 얘가 고정이면 전부 다 고정. 똑같은 금리 써야 돼. 3%면 다 똑같다고 전부 다.
그럼 얘는 뭐야? 전부 다 동일한 만기와 동일한 금리를 쓸 수밖에 없다고. 전부 다. 이게 가장 치명타 있지 않습니까? 무슨 치명타냐? 이거 아니에요. 30년 장기 채권 발행하면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이런 채권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채권 시장이 그만큼 활성화될 수가 없어요. 결국은 뭐 있습니까? 채권 시장에 뛰어드는 사람 딱 정해져 있어. 보험회사, 연기금, 얘들만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이런 단점을 갖고 있는 결과 여기 있는 CM은 똑같은 거 만들어보죠. 똑같은 거. 자, 저당이 현재 30억이란 돈을 빌렸는데 30년 동안 매년마다 원금이자 갚는 조건이었어요. 이러한 저당권이 보니까 총 100개가 있더라. 묶으니까 3,000대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채권을 발행할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31년짜리인데 이때 보니까 채권 금액이 너무 크니까 이걸 쪼갠다. 그죠? 이렇게 쪼개어서 DG가 있습니다. 그래서 4억, 5억, 6억, 7억, 8억인데 각각 있는 채권 달면 채권 수가 총 100개씩 이렇게 발행했다. 100개씩. 자, 그런데 앞에 있는 이 세 개가 다르겠죠. 여기 있는 CM은 A 채권은 만기가 달라요. 만기가. A 채권은 뭐냐면 만기가 5년짜리 만기예요. 이게. 그래서 5년 동안 매년마다 원금이자 주고 5년 만기 되면 빠져나간대. 그다음 B 채권은 보니까 1년부터 5년까지 이자만 지급하고 6년부터 10년까지 원금 이자 지급한답니다. 10년 후에 빠져나갑니다. 그다음 C 체크는 뭐 있습니까? 6년부터 10년까지 이자 지급하고 10년부터 20년까지 원금 이자 지급하고 얘는 만기가 20년이니까 빠져나갑니다. 그다음에 D 체크는 뭐 있습니까? 이건 정확히 나름인데 일단 같이 가보죠. 11년부터 20년까지 이자 지급하고 21년부터 30년까지 뭐 있습니까? 30년까지 원금 이자 지급한답니다. 그리고 항상 CM은 마지막 채권 이름 자체가 무조건 G야. 무조건. 그래서 얘는 항상 만기 시에 원금과 이자를 일시불 받는 조건. 무조건 이겁니다. 채권 수가 100개든 1000개든 2개든 무조건 마지막 점은 이름 역으라고. 항상. 이건 의무적입니다. 자, 그런데 앞에 있는 이하고 서로 비교하셔야 돼요. 이 세 개를 반드시 뭐예요? 만기 다 같잖아. 적용되는 금리 다 같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 뭐 있으면 만기가 다 틀려, 이게. 틀릴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두 번째 뭐 있습니까? 이런 적용될 수 있는 금리 다 틀려. 얘는 현재 고정이면 얘는 변동 쓸 것이고 뭐 있습니까? 고정가다 변동 쓴다, 이렇게. 다 틀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거 한 적 있지 않습니까? 요 놈이 저당 잡혀 있는 얘가 고정금리라 해서 반드시 뭐 있습니까? 채권도 고정만 합니까? 아니지, 이거. 다른 거 쓸 수 있잖아, 분명히. 표현이 그거예요. 자, 일단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가장 큰 장점이 이거죠. 따라서 이렇게 이 채권이 짧은 것도 있고 긴 것도 있으면 이제는 다양한 투자자 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같은 짧은 단기 투자할 사람들, 장기 할 사람들 다 이름이 들어간 결과 채권 시장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때 조심할 건 우리가 알고 있는 만기 구조, 이게 만기야, 5년짜리 신자인데 이 만기 구조를 뭐라 하냐? 다른 말로 이게 트렌치라는 용어를 쓴다고. 트렌치는 말이 만기인데 같은 말이 뭐냐? 이걸 보통 쓸 때 계층. 그러면 얘는 계층이 몇 개? 딱 한 개지. 만기 한 개니까. 그래서 이걸 단계층 채권이라는 용어를 쓴다고. 반대로는 뭐 이 만기 여러 개 있죠. 그래서 이걸 CM을 가지고 다른 말로 다계층 채권이라는 용어를 쓰게 돼 있어, 이게. 그런 개념 좀 아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이 CM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요. 이런 특징을 좀 아시라 이겁니다. 자, 첫 번째 뭐냐 이겁니다. 문제 묻는 게 다양한 뭐 있습니까? 트렌치를 갖고 있는 거지. 그죠? 앞으로 트렌치라면, 저기 있는 우리 앞으로 이제 CM은 A 채권, B 채권 안 씁니다. A 트렌치, B 트렌치 쓸 때. 그래서 다양한 트렌치를 말해주면 다양한 뭐가 있는 거예요? 만기 구조하고 다양한 뭐 있습니까? 이자를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라고. 두 번째 잠시 보세요. 우리 앞에 있는 요 보세요. 이러한 거는 좀 만기가 저당 상환기간마다 짧은 채권 발행 못 한다고. 근데 요 CM은 뭐 있으면 전체를 보니까 전체는 얘보다 더 긴 채권 만들겠지만 그 안에 내용 보니 더 짧은 채권 발행할 수도 있다는 거지. 이런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이게. 그래서
항상 물었을 때 얘는 결국 뭐 있습니까? 저당 상환 기간보다 짧은 채권도 뭐 있습니까? 예, 채권도 발행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좀 기억하시라고 문제에서. 그래서 결국은 여기 있는 이 표를 내가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만 갖고 있으면 문제 푸는 게 저정한 게 없다고. 그러니까 적어도 앞에 있는 요 그림은 그림 많죠, 설명. 요건 그려서 가시고 요건 그냥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돼요, 이 내용은. 요런 정도만 알고 있으면 문제 푸는데 전혀 하자 없습니다. 자, 문제 풉니다. 어디 가는가 하면요. 자. 예, 41번부터 합니다. 일단 40번부터 먼저 하고, 40번부터. 자, 40번 갑니다. 주택 수요자에게 안정적으로 장기 대출해줄 가능성을 증가시킨다. 자, 이 말이 뭡니까? 아닙니까? 이거 보세요. 우리 옛날에는 밑에 있는 이게 없으면 대부분 은행들은 자금을 어디서 확충했습니까? 저축한 돈을 확충했거든. 그 저축한 돈은 보통 장기에 봐야 보통 5년, 10년이야. 그죠? 근데 빌려줄 거면 20년, 30년 이게 말 되겠습니까? 시간적 갭이 생기지. 그죠? 얘는 5년짜리, 얘는 20년 말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옛날에 어떻게 했습니까? 저축한 단기성 돈을 가지고 단기간 돈을 빌려줬다고. 근데 지금 뭐요? 채권 발행되지? 채권자 같이 20년, 30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20년, 30년짜리 채권을 발행되면 이 돈을 가지고 빌려주면 얘도 장기간 돈을 빌려줄 수 있지. 그 말이 뭐냐? 현재 1번 묻는 거 이게. 그러니까 장기간 대출해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금융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주택담보부 대출 채권을 유동하여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그죠? 3번 가보겠습니다. 3번은 결국 뭐 있습니까? 1번과 3번 같은 거잖아. 따라 3번도 뭐 채권 살 수 있는 사람도 뭐 있습니까? 장기간 뭐 있습니까? 예, 투자할 수 있죠. 4번 가보겠습니다. 주택저당 채권 발행해서 단기적으로 주택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 그럼 잠시 있죠. 이거 아셔야 돼. 이 저당을 유동화시킨 목적은요. 궁극적인 목적이 뭐요? 수요자, 즉 차익자가 뭐 있습니까? 자, 우리 저당 유동화되기 전까지 어떤 현상이 있으면 얘가 뭐 있습니까? 한정돼 있는 돈을 가지고 한정돼 있는 차익자 빌려줬다고. 지금은요. 잡았던 저당 팔면 금방 자금 들어오지. 그거는 항상 자금 풍부한 거예요, 이게. 풍부한 것만큼 뭐 있습니까? 얘들은 그만큼 금리는 싸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문제는 뭔가 하면 이런 금리를 싸고 그다음에 장기간 돈을 빌려줄 수 있으니까 그만큼 뭐 있습니까? 돈을 빌려서 훨씬 자금 부담이 적을 거 아닙니까? 그죠? 적은 것만큼 뭐 있습니까? 훨씬 더 손쉽게 집을 살 수 있다는 이게 주 목적이지. 예?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킬 주 목적이지 집값을 변화시킬 목적이 아니라고 이게. 그러니까 그런 말씀 안 된다는 거야, 문제가. 그러니까 목적과 결과는 뭐 그에 따른 어떤 보수 설명 다른 거야, 이거는. 그래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킨다 이 말인데 부동산 가격 안정이다, 시장 안정 이 말 되는데 부동산 가격 올라간다, 낮춘다 이런 목적이 있으면 틀린다고 이거는. 얘는 주 목적이 아니라고 이게. 그래서 목적이 뭔가면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그다음에 활성화시키고 같은 말이 뭐 있습니까? 예, 없는 분이 집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더 확대시키는 이게 주 목적이에요, 목적이. 그래가지고 절대 가격을 하락시킨다, 가격 올린다 이 말은 절대 이건 제목과 관계없는 거예요, 이건. 응? 자, 그리고요. 네, 또 가보겠습니다. 네, 나머지 5번은 뭐 있습니까? 주택 금융자금 수급 불균형 해소할 수 있다. 그죠? 자, 그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실제 41번 갑니다. 41번. 자, MBB 나있어. 나오는 순간 모든 건 누구한테 있다? 발행자지. 그러니까 절대 투자자한테 뭐가 넘어간다 쓰는 순간 틀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투자자한테 소유권 갖지 못한다 이 말입니까? 이 말은 뭐예요? 역으로 보면 발행자 갖고 있다는 거지. 그 다음 2번 가보겠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저당정권 MB에서 발행하고 있다 이거요. 여러분 지금 보니까 보세요. 이거 쓸데없는 얘기 계속하고 있는데 발행하고 있잖아. 다시 43번에 1번 그 말 같은 거 아닙니까? 43번에 1번 가보세요. ABS 지금 하고 있잖아 지금. 그지? 그러니까 결론. 자 결론 여보세요. 이거 다 하고 있어요? 하고 있다는 거 이거? 그래 하시면 돼. 자, 그 다음에 3번, 41번에 3번 갑니다. MPTS, 지분형이지. 모든 건 누구한테 간다? 투자자, 그죠? 자, 4번 갑니다. 영목이지론 같은 말이 주택연금제도지. 영목이지, 주택연금제도 같은 거요. 그래서 이건 채권 무조건 누가 발행합니까? 채권 발행. 무조건 한국주택금융공사. 자, 5번 갑니다. CMO. 자, 소유권 누구한테 있어? 발행자. 자, 그 다음에 42번. CMO에 대한 특징 나 있죠? CMO는 조기 상환위험 요거 묻는 거지. 조기 상환위험 누구한테 있다? 투자자, 그죠? 자, 2번 갑니다. 이체증권. 자, 거기 PTS입니다. 그럼 앞에 M이 있는 거지? MPTS와 그 다음에 MBB지. 그죠? 2번은. 자, 여기 보세요. 요 두 놈은 요 두 개 성격 다 갖고 있잖아. 두 놈 다. 자, 그 다음에 3번 가볼게요. 트렌치별로 적용되는 이자도 다르지. 그래서 4번 보니까 어떤 놈은 고정이자, 어떤 놈은 유동이, 다른 말로 변동. 어떤 건 변동 이자를 쓸 수 있다. 5번요. 콜방어. 여기 보세요. 콜방어 안 되는 놈 누구예요? 요거 만드는 거지. 나머지 다 되는 거예요. 그럼 참고로 여기 장기란 말 쓰는데 장기든 단기 신경 쓰지 마. 가끔 보니까 이게 우리 과거에 시험 난 게 장기 투자자는 콜바가 될 수 있다 쓰니까 어떤 문제 보면 단기는 안 된다 되는 문제가 있어. 그거 엉터리야. 콜바는 무조건 단기든 장기든 채권의 어떤 성향이 달라진다고 이게. 그건 전혀 의미가 할 필요 없어요. 자, 그래 보시고 43번 갑니다. 43번에 자 거기 있는 2번 가보자고요. 2번 보세요. 말 진짜 어렵지 않습니다. 저당 대출 자동 이체 채권.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뭐 이 말입니다. 금융은 반드시 우리말로 쓰면요. 뒤에 영어 약자를 꼭 써주게 돼 있어. 니 혼자 생각하는 용어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니까 MPTB지. 근데 뒤에 뭐예요? 만기와 이자가 다양하다. 이게 누구지? CMO지. 그죠? 다시. 이거 보세요. 요 세 놈은 뭐 있습니까? 세 놈은 보니까 전부 다 만기, 이자, 같이. 그래서 이걸 뭐 있습니까? 여기 있는, 저긴 다계층이 뭐 있습니까? 단계층이 이건 단계층. 그러니까, 어쨌든 다양하다 이 말하는 순간 무조건 이거 CMO야. 볼 거 없이. 자, 다시. 그 다음에, 저기 있는 3번 가볼게요. 3번 저당 대출 자동 이체 채권 나 있지. 그러니까 이 말은 뭐 이제 앞에 그런 용어를 표시했으니까 뒤에 이제 표시 안 되는 말뜻이. 그 말하면 MPTB는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뒤에 MBB하고 MPTB하고 TS하고 또 뭐 MBB지 합친 게 요거다, 그죠? 4번 가보게. 4번 주택재당 담보부 채권 바로 위에 있지. 여기 누구지? MBB지. 위에 글자 보니까 같은 말이. MBB는 채권형 성격이 있죠. 그 다음 5번 다계층 정권은 뭐 있습니까? 소유권 누구한테 있다? 소유권 발행자지. 그렇게 묻는 거요. 넘어가 보자고. 자, 41번에 2번 갑니다. 44번에 2번요. 우리나라에서 발행되고 있는 채권은 이런 봐보세요. 이런 건 아까 제가 설명했지 않습니까? 이건 단계층 채권이지. 그런 결과 이건 투자자가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 훨씬 더 많은 투자자 모집하기 위해서 좋은 게 누굽니까? 그래서 대부분 다 CM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거에 장난칠 수는 없어요. 이런 거 가지고.
이 검증 안 돼 있잖아, 이건. 물론, 한국주택금융공사 들어가면 나와 있는데, 굳이 그건 의미를 갖지 말라고, 이런 거는. 자, 일단 그래 보시고요. 예, 일단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 45번에, 1번. 자, 봤습니까? 이거 보세요, 이제. 맞죠? 이게 CMO지? CMO인데, 요 A 트렌치, B, C, D, G가 있는데요. 각각마다 사용되는 금리를 갖겠습니까? 얘가 5%면 얘도 5%입니까? 다 같으면 이런 것 같으면 무슨 선택하겠습니까? 다 같으면 이자 같으면 무슨 선택하겠습니까? 나 같으면 이걸 한다고 이거.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짧을수 내가 확실히 돈을 받을 수 있잖아. 그죠? 30년 뒤에 받는다. 이 말은 뭐 있으면 30년 뒤에 한국 살아 있습니까? 그건 모르잖아, 분명히. 그 위험성이 크단 말이거든. 그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뭔가 결국 뭐 짧은 게 훨씬 더 이 금리가 훨씬 더 낮다고. 그죠? 확실하니까 이건. 결국 이 말은 뭐냐? 얘가 훨씬 더 확실하다. 이 말은 신용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용이 높은 만큼 짧은 게 금리가 낮을 것이고 점점점 가면 그만큼 위험성이 클 거 아니야. 이 말은 신용이 높다는, 신용에 대한 위험이 더 높다는 거예요. 높은 것만큼 뭐 있어? 금리도 올라간다고. 그 말이 현재 그 말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선저당이 있죠. 선저당이 훨씬 더 신용이 좋습니다. 이 말은 금리가 훨씬 더 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후순위 저당이 뭐 있으면 훨씬 더 등급이 더 낮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요. 45번에 2번 갑니다.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에 변동금리는 조정주기가 이거 했습니까? 왠지 했다는 느낌 들지? 조정주기가 짧을수록 금융기관들은 금리 변동 위험을 차입자 증가할 수 있죠. 이 앞에 놨던 그런 지문이죠. 자, 3번요. 금리 캡. 자, 금리 상환, 금리 캡. 금리에다 모자 씌운다 이거죠. 이 모자 씌우는 목적이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결국 변동금리는 주고장창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죠? 인플레이션 발생했다 무조건 금리 올린다면 기본 조건이. 그러면 나라가 굉장히 불안정할 때 보통 인플레이션이 크게 발생하거든요. 하면은 문제가 있어요. 이게 차입자가 보니까 나는 1년 동안 얼마 정도 이자 내게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인플레이션 발생되어진 만큼 계속 금리 올리면요. 얘가 예측을 못 한다는 거야. 그런 결과 차입자 조만간 파산날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이런 단점이 있으니까 항상 은행들은 미리 조건을 준다고. 좋다. 아무리 인플레이션이 발생해도 나는 1년 동안 금리 2% 이상 올리지 않는다. 이런 계약 조건이 있어요. 그러면 현재 보니까 금리가 5%면 최대 몇 프로까지? 이거 이상은 올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금리에서 모자 씌운 데서 금리 상한이래요, 이게. 응? 그런 개념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금리 상한 왜 할 것인가 하는 건데 하는 목적이 누굴 보호할 목적입니까? 그렇지. 차입자가 일정 이상 금리가 올라가는 걸 뭐 위험을 방지할 목적이지. 그죠? 자, 그 다음에 거기 있는 4번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지당담보부 채권 요게 MBB 근데 주택지당정권 요게 MBS 원래 이게 영어 있는 영어 제가 빼버렸어요. 요거 발행하고 있습니까? MBS? 요거 발행하고 있습니까? 다 하고 있는 거지. 몽땅 MBS 발행하고 있지. 그런 거 묻는 거예요. 자, 그 다음 5번요. MBB는 모든 위험 누가 책임져? 발행자지. 얘가 틀린 거지. 그죠?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어디 가는가 하면 이제, 자, 여기 갈 거예요. 35번 문제. 35번. 자, 35번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해야 될 업무가 뭐가 있을 것인가? 라고 묻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이 굳이 암기할 필요 없는데. 자, 저 그림 다시 할게.
차입자가 있고 1차가 있고 2차가 있고 그 다음 뭐 있습니까? 이렇게 있는 거죠. 한국주택금융서 예제에 그죠? 자, 그럼 얘가 지금 뭐 발행해? 첫 번째 채권을 갖다가 발행도 하고 보유하기도 하고. 그럼 특히 채권만 할 때 기본적으로 뭐 있어요? 이 채권은 얼마 정도 가치 있을까? 시인연도 평가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채권에 대해서 뭡니까? 평가도 하고 조사도 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만 채권 발행할 거니까. 지금 쓰고 있는 채권이 이 모든 거예요. MBS, CMBS, ABS, S, LBS. 네? 그런 거예요. 자, 두 번째 갑니다. 자, 다시 보세요. 얘 채권 발행했잖아요, 이제. 자금 들어왔지. 그러면 요 돈까지 다시 돈 빌려주지. 그럼 빌려주면 얘는 다시 얘는 돈을 뭐 있으면 빌려줄 거 아니에요. 이 말은 뭐예요? 부동산 관련돼 있는 대출 자금을 얘가 공급해, 얘가. 그지? 얘가 공급하는 거지. 그러니까 부동산 관련된 뭐 있습니까? 자금을 뭐 한다? 공급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죠? 역할. 자, 세 번째. 얘는 신용 보증 업무합니다. 이게 참 뜬금없는 짓이에요. 원래 외국에 이런 거 없습니다. 요거까지 하는데 이 밑에 이건 없다, 사실은. 근데 진짜 이건 생뚱맞습니다. 그 다음에, 아니, 생뚱맞게 뭐 있습니까? 이것도 하고 있어. 학자금, 융자, SLBS도 뭐 있으면 발행하고 있다고요. 근데 조심할 건, 학자금, 융자, 대출은 안 합니다. 그건 채권. SLBS는 채권이고, 학자금, 융자, 대출은 안 한다는 거야. 이유가 있어, 이게. 자, 왜 이게 생뚱맞은가 하면 이유가 있거든요. 자, 이런 거요. 원래 한국주택금융선 맨 처음에 이 코모코, 이게 자산유동회사입니다. 자산유동회사하고 뭐 있습니까? 2006년에 요거하고 뭐 있습니까? 신용보증기관이 있죠. 요 두 개를 합병해서 만들어진 게 이게 한국주택금융사예요, 이게. 코모코를 먼저 저기 있는 우리 자산유동화 있지? 저당유동화. 저거요. 저당유동할 수 있는 이런 기관. 얘들은 주로 뭐합니까? 채권 발행하고 이런 거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업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옛날에 보니까 신용보증기관 주로 어떤 업무 했습니까? 무슨 업무? 요거 하자, 요거. 여기에다가 뭐 학자금, 융자, 대출 얘가 해줬다, 얘가. 옛날에. 그래서 이걸 인수합병을 결국 인수합병을 그대로 이 업무를 다 가져갔다고. 갔는데 3년 전부터 여기 있는 요 업무는 어디 이관되었습니까? 장학재단이 있지. 그러니까 장학재단이 이관되었다고 이제는. 이관되니까 요거 업무는 빼버리고 요건 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한국에서만 있는 독특한 성격이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요거 두 개 합병하다 보니 현상이 있다고 이게. 그래서 이거 한다 쓰면 안 돼. 요걸 하고 있어. 채권을 발행하고 있다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주택연금. 보증 업무하고 있죠. 이 말이 이거 아닙니까? 우리 전에 했듯이 이거요. 자, 주택연금을 들었던 분이 사망 시 처분 가격보다 빌려간 금액이 더 많대. 구상권 청구해? 대신 누가 보상해주지? 한국은행이. 그래서 보증 업무 한다고. 응? 그러나 보금자리론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보증 업무 하는 게 아니에요. 보금자리, 젊은 계층이 집을 살 때 은행에 돈 빌려갔어.
내가 그 친구가 뭐 돈 때문에 도망갔대. 라고 해서 저기 뭐 한국주택금융공사 뭐에서 보증합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게 결국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흐름을 자꾸 보셔야 돼. 흐름을. 그럼 굳이 이걸 암기할 필요 없는 거야 이게. 그죠? 자, 이런 게 주 업무예요. 그래서 35번 가보니까요. 채권 유동화, 채권 보유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 뭐 있습니까? 학자금 대출 채권, 채권이지. 당연히 평가 실사 다 합니다. 그죠? 평가 실사하면 나중에 발행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주택담보노후현금 보증업무. 이게 주택연금이죠? 마지막에 국민주택기금은 누가 운영 관리합니까? 국토부 장관이지? 그죠? 국토부 장관인데 이건 이관돼 있죠? 시중은행에 8개 은행 이관돼 있어요. 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정도 있는 내용까지는 여러분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 보시고 좀 쉬었다가 이제 마지막 리츠에 대해서 할 거예요.